SML 오늘은 항공, 운수 이쪽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항공사 주식 하나씩 다 들고 계시죠? 자, 류종훈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류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한항공, 네. 아시아나항공 네네. 합병 반대. 그 지금 유럽도 약간 분위기가 그런 것 같고. 네, 지금 맞습니다. 다른 데는 다 찬성했고. 지금 다른 데 다 찬성을 한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지금 반대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승인이 안 떨어진 나라가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지금 세 개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영국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졌고 그 전에 영국은 떨어졌고.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영국이 2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네. 별개거든요. 네네. 근데 뭐 영국에서도 승인 받을 때도 이제 거의 뭐 뼈를 내어주면서 이제 살을 치한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뭘 내줬는데요? 이렇게 노선을 이제 슬롯 자체를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10개, 7개가 있었는데 알짜 시간 줬구나. 네, 그중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7개를 내주고 7개를 내줬어요? 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1이 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하러 합병해?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아주 이것 때문에 승인 일단은 결합 심사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뭐 거의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네. 알짜 노선 내줬어. 근데 합병이 만약에 무산돼.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제 돌려받아요?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승인을 아마 전제로 그 합병을 전제로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원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뭐 공정이랑 항공사 쪽에 다시 한번 취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미 저 노선이 넘어간 건 아니고 이제 합병되면 넘겨줄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겠군요. 네. 네. 아마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 합병이 그렇게 무산이 되겠죠. 되면은. 그래서 예. 뭐 한참 합병 막 그 협상 중에 있다가 네. 나중에 틀어졌는데 알짜 노선 다 내주고 그쵸. 이러면 안 되니까. 예. 일단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7개 노선 합쳐서 17개 노선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7개나 되는 걸 내줬다 이거죠? 이게 노선이라기보다는 슬롯이라고 하는 슬롯? 건데, 예, 운항 시간대. 이제 그 슬롯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이제 또 항공사들의 뭐 로비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따내고 있던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슬롯을 내준다는 거는 사실 진짜 1 더하기 1이 정말 1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비용만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야? 참. 네,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조금 많이 난감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틀어지는 게 난 상황 아니에요 혹시? 그렇진 그렇게 않아요? 되면은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네. 다시 또 재매각 절차를 밟아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또 직원들도 되게 불안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인수자가 없게 되면은 그럼 청산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청산. 네. 회사 정 안 되면 청산하는 게 안 나요? 청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산업은행에서. 예, 아시아나항공 직원들 입장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큰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네. 항공 자체가 기간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형 항공사가 대한항공 하나만 남게 되고 이건 뭐 운송이라든지 물류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산업은행 쪽에서도 뭐 망하게 두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또 재매각 절차를 밟게 되고 이러면은 좀 뭐 직원들이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도 이게 2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매각 절차를 밟을 때도 그때도 좀 어려웠거든요. 뭐 HDC 아이파크를 짓는 HDC 그 현대산업 개발도 들어왔었고 네. 뭐 다른 여러 기업들도 이제 막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항공업이라는 것 자체가 네. 투입되는 비용 대비 이제 돈을 다시 ROI를 찾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을 했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산업을 했던 곳에서는 조금 적응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네요. 운영도 어려워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그때 이제 거의 뭐 백기사처럼 나타나서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 부분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또 당시에 네. 대한항공 그 한진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도 네네네. 이제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좀 자기 편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때 이제 또 산업은행 쪽에서 이렇게 지분 투자로 들어오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뭐 그런 건 또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경영권 문제는 또 재밌는 이야기니까 따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대한항공 입장에서 그냥 순수하게 경영으로만 따지자면 굳이 아시아나 인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 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이른바 LCC 저가 항공들이 예를 들면 한두 개 컨소시엄을 통해서 아시아나를 이렇게 인수하고 이건 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 가능해요? 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게 그게 훨씬 쉽진 낫지 않죠. 아 쉽지 않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LCC가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 부산, 뭐 또 에어 서울 여러 가지 있잖아요. TA 항공, 이스타항공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은 일단 아시아나항공 계열이고 진에어는 이미. 네 거기서 나온 회사예요. 진에어도 대한항공 계열사예요. 에이. 그러다 보니까 제주항공, 티웨이, 이스타 정도가 이제 별도 회사인데 거의 또- 좀 힘들겠구나. 네 이들이 만약에 힘을 합친다 쉽진 않을걸요. 그들끼리도 경쟁을 되게 심하게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이 CJ가 하면 어때요? CJ도 그때 후보군에 있었습니다. 육로만 일단 하고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이제 항공까지 가는 거지. 항상 그래서 아시아나 매각이 나오면 후보 CJ 중에 한 나와요? 명이에요. 예. 아 그래요.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한 달하고 끝까지 갔었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입된 비용을 다시 되찾는 기간이 굉장히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걸려요. 예. 아. 또 비행기도 아시겠지만 한 대당 뭐 몇 천억씩 하고 이게 또 예. 구매뿐만 아니라 리스를 많이 하거든요. 비싸니까. 네. 근데 또 금리에 따라서 리스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또 바뀌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 산업이 항공 산업이어서 조금 일반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업을 하는 곳에서는 좀 당장 좀 갑자기 뛰어들기는 쉽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약간 들어보니까 뭐 저 미국이니 유럽이니 이런 나라들이 네. 합병 승인할 때는 그런 알짜 노선들 싹 가져가는 거를 엄청 노리는 것 같아요. 알짜 뭐 저 슬롯들을.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합병해봐야 껍데기뿐인 합병인 것 같고 왜냐면 영국에 이만큼 줘, 또 미국에도 저만큼 줘, 뭐 중국에도 뭐 주긴 줬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얼마 중국도 전인지 줬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이렇게 다 주고 나면 사실 남는 것도 없이 그냥 회사 이름만 하나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결국 저 대한항공은 예를 들어 이게 합병하면서 뭐 슬롯도 많이 생겨갖고 좀 다양하게 운영하거나 이것도 잘 안 현재 상황 뭐 크게 별로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저 뭐 표값만 더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작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때도 당시에 많이 그런 비슷한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한항공이 당시 합병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세계 7위 정도에 되는 정말 초대형 항공사가 되겠다. 둘이 합치면은 거의 매출만 연간 한 20조가 넘고 그게 뭐 보유 항공기도 25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아마 규모상으로 5등에서 7등 정도 이제 전 세계 규모에서 그런 초대형 항공사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물류 운송에 거의 좀 이제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거다. 이걸 꿈으로 되게 좀 거창한 꿈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또 다들 우려를 했던 점은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 승인을 기업 결합 심사에서 승인을 잘 안 해줄 거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안 해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거의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뭐 중국이랑 우리가 대형 시장이라고 하는 중국, EU, 미국 중에서 지금 중국만 어떻게든 좀 어떻게 승인을 받았고 EU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8월 때까지 연기를 시키면서 니들 네. 자구책을 다시 내놔라.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계획안이 없어요. 네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에서 그 올해 몇 월까지였더라? 올해 잠시만요. 몇 월까지입니까? 네. 올해 지난해 11월에 이제 법무부가 네. 이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그 말만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이제 그래서 결과가 아마 7, 8월 달에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근데 오늘 방금 이제 보도가 났는데 미국 법무부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결합에 대해서 불허하는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난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을 반대하는 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근데 뭐 소송까지 할 일입니까 이게? 그게 미국이 원래 소송의 나라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보니까 3월 달에 이제 LCC 미국 LCC인데 제플로랑 이제 스피릿 이게 이제 인수 합병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아직까지 뭐 결론은 안 났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그 기업 결합을 반대를 하는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고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법무부가 이제 해외 항공사에 대한 첫 번째 소송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네, 이런 이 자국 기업 간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해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들이 권한이 아니잖아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니들이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게 해줄게 말게 이 정도인데, 근데 이거는 아예 지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오면서 막 전화를 좀 많이 돌려봤는데 네네. 몇몇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게 진짜로 얘네가 막기 위한 건 아닐 거다. 근데 왜냐하면 한국 노선이 알짜 노선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노선으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거쳐서 다른 데 간다든지 중국을 거쳐서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 환승 통로로 활용하기에 인천공항이 굉장히 좋고 또 비용도 좀 저렴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도쿄 나리타를 거쳐서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보다 네. 인천공항을 거쳐서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통해서 환승을 해서 가는 게 한 10% 정도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나리타보단 인천이죠. 네, 그렇죠. 네. 시설도 훨씬 좋고. 아유, 나리타는 못 갑니다. 그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버리진 않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롯이라든지 뭔가를 좀 내놔라 이거겠죠. 이게 실제로 뭐 음모론 아닌 음모론이고 이거 분석이기도 한데 델타항공이 이제 대한항공과 지금 JV를 맺은 노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랑도 또 이렇게 또 같이 코드 쉐어를 하면서 코드 쉐어라는 건 이제 같은 노선의 비행기를 서로 띄워주는 그런 거거든요. 있죠 그거. 네,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알짜 노선이고 슬롯도 되게 좋아요. 특히나 대한항공 슬롯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정가를 주고도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너희들이 결합을 해버리면 독점 노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노선 반독점 노선도 될 수 있고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말 되게 크리티컬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거고 그걸 이번에 좀 법무부 쪽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강하게 표출을 한 걸 거다. 미국이 원하는 거는 알짜 슬롯이라든지 이런 거를 델타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국 항공사한테 넘겨라. 이걸 아마 노리고 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처음부터 예상을 했던 거고 근데 이번에 좀 미국이 좀 쉽게 말하면 세게 나온 거죠. 예상보다 훨씬 세게. 그리고 시점도 되게 애매하게보다는 시점도 교묘하게도 EU에서 이제 그 부정적인 리포트를 낸 이틀 뒤에 바로 또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일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은 뭐 법무부가 소송 걸고 일본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본은 네. 사실 큰 걱정을 안 했거든요. 일본 일본은? 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업 결함 심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독과점이에요. 독과점. 예, 50% 이상의 그 과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국 공정애들이 문제를 거는 건데 일본 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LCC들이 워낙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게 지금까지 예상이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항상 미국의 결정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거의 따라가는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그렇게 쉬운데 왜 아직까지 결정을 안 내렸냐면은 미국 보고하려고.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 참. 아이고 참 일본도 일본이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아마 항공업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휴, 그럼 이제 대한항공은 이건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좀 겪을 가능성이 좀 높고. 네. 그렇죠.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뭐 조종사분들 뭐 무슨 파업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바로 이틀 전이었죠. 그때 이제 저기 앞에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분들이 이제 집회를 했었거든요. 다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네요. 네, 뭐 원래 또 파일럿 분들이 선글라스도 끼고 이게 또 약간 좀 개인 보호를 위해서도 많이들 끼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이때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은 네. 이제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조종사들이 이제 코로나 2019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임금을 동결했거든요. 21년도까지. 네. 3년 동안 임금을 동결을 했고 작년 이제 임금 협상 때 우리가 12.5%를 올려달라. 작년에 아시겠지만 항공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론 뭐
여객보다는 화물을 통해서 그때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나항공 뭐 모든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모든 항공사들이 지금 임금을 다 올렸어요. 네네. 대부분 10%에서 13% 정도 올렸고 뭐 성과급 별도로 지급을 하고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인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12.5%를 요구를 했다가 사측에서 안 된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10%로 낮췄어요. 그럼 우리 10%만 받을게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된다. 동결을 하자라고 지금 회사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회사가 지금 매각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돈을 쓸 수도 없고 매각이 완료가 되고 나서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또 노조 입장에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매각이 되고 나면 주체는 결국엔 대한항공으로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대한항공으로 이게 넘어간다고 치고 네. 그러면 저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도 다 대한항공으로 칠해요? 아니면 그거는 아직 미정이에요. 아시아나로 남겨둘 수도 있고. 네, 두 개의 브랜드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대한항공으로 통합을 할 거냐, 이건 아직 미정이고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처음에 그 통합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결정은 뭐 명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으로 갈지 아시아나로 그냥 브랜드 하나를 둘지. 네네. 아시아나. 예. 네. 이게 항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항공 덕후 분들은 항공 덕후가 있어요? 그분들은 자동차 덕후나 뭐 피규어 덕후나 이런 분들 못지 않아요. 항공 덕후가 있어요? 예,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고 저거는 A330 뭐 200이네 이런 걸 바로 아세요. 아, 비행기 하늘에 있는 걸 보고? 네. 진짜요? 진짜 신기해요. 뭐 쌍발기네, 외발기네 뭐 이런 것도 보고 아시고 바퀴 모양 보고도 알고. 쌍발기, 외발기는 뭡니까? 여기 뭐 엔진이 두 개가 달렸다. 아니면 하나씩 달렸다. 그 얘기예요? 근데 꼬리 날개만 딱 보고도 저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이런 아시더라고요. 나 아침부터 또 이상한 얘기 하신 줄 깜짝 놀랐어요. 네, 쌍발기, 외발기. 네.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 선호도가 되게 있어요. 나는 아시아나가 좋아요. 대한항공이 좋아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항공기도 좋아하고 아시아나 항공의 서비스를 좋아하고 뭐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좀 취향이 좀 항덕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몇 만약에 명이나 있겠어. 많아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그 네이버 카페에도 뭐 수십만 명이 몰려 있는 카페도 있고요. 뭐 항덕들이 원래 좀 거의 끝판왕이라고 다들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밀리터리 덕후, 항덕후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네. 비행기 착륙하는 걸 하루 종일 촬영하고 있는 분들이 있대요. 있어요. 김포랑 인천공항 근처 가면은 진짜 막 엄청 큰 카메라 들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 타면 되지. 아닌가 그거는? 계속 그걸 오르고 내리는 걸 보는 거 자체가 좋으시구나. 네. 이번에 대한항공이 뭐 새로운 비행기를 들여왔네. 어떻게 했네. 저거는 퇴역을 하네. 딱 아시더라고요. 왜 그걸 보고 있나 했는데 똑같은 걸. 네. 근데 전 생각해보니까 저도 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이른바 야동도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맨날 보잖아요. 네. 그것도 뭐 하긴 반성할 부분이 좀 있네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도 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많죠. 네. 그리고 또 마일리지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마일리지. 네, 지금까지 아시아나만 이용하셨던 분들,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든지 아니면 자기 선호도 때문이든지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 마일리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도 많거든요. 이게 대한항공 쪽에서는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편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1대1 편입일지 몇 대 몇 편입일지를 이야기를 안 했어요. 편입 비율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처음엔 당연히 1대1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다가 그때 안이 나왔을 때 0.7대 1인가 그런 식의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내가 아시아나항공 1만 마일리지를 갖고 있으면은 7천 마일 인정? 그렇게 줄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워낙 지금 반발이 크다 보니까 중단된 상태예요. 그 마일리지 통합도 지금 중단이 됐고.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도 최근에 또 다른 문제도 좀 있었잖아요. 이게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이게 하나의 포섭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쳤을 때를 염두에 뒀던 건데 우리가 마일리지를 내고 비행기를 공짜로 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거기에 이제 장거리 노선 그리고 이제 독과점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올린 거죠. 예를 들면 3만 마일리지로 탈 수 있던 거를 4만으로 올려버리고 5만으로 올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LCC랑 경쟁하는 그런 노선들은 오히려 마일리지를 낮춰가지고 우리 걸 타세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원래 4월 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반발이 너무 부딪히고 공정위 쪽에서도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면 중단이 됐었고. 아, 그렇습니까? 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게 또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쓴다고 쓰는 건데 사실 좀 꼼수 논란이 많이 있죠. 아, 난 마일리지 그냥 돈으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돈으로 주면은 그거를 어떻게 받고 싶으세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응. 얼마를 받으면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만족하시겠어요? 5만 마일리지로 예를 들어 네, 뭐 서울 제주 갈 수 있다고 쳐요. 뭐, 네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럼 이제 서울 제주 갈 수 있는 그 항공권 값 정도를 주면 되잖아. 나한테 돈으로 돌려준다. 돈으로. 그러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네.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아니죠. 때문에 항공사도 네, 이거 다 저 부채로 네, 인식하잖아요. 이거. 부시 인식하죠. 예, 그 계속 부채로 이렇게 남겨두느니 네네. 깔끔하게 털자는 거예요. 아, 왜냐면 나는 마일리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네, 아시겠지만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부채가 네. 수치상의 부채가 있고 진짜 그걸 아. 현금으로 돌려버렸을 때 완전 현금성 자원 자체가 줄어들으니까 그런가요? 그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아마 디폴트가 오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겠구나. 네. 근데 항공권 뭐 살 때 뭐 어떻게 써보려고 그래도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아, 그것도 나중에 팁을 제가 한번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팁이 있습니까? 네. 아. 시기 뭐 언제쯤 하면 좋다, 어떤 계절에 하면 좋다. 아, 그럼 나 필요할 네. 땐 못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걔네들 편할 때는 주는 거 아니야. 보통 성수기 때는 못 쓴다고 봐야죠, 근데. 아, 그럼 나 네. 지금 나는 옛날에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 몇 번 갔다 왔거든요. 네, 네. 예전에 한 2010년, 11년, 10년, 11년 요때쯤에 8, 9, 10, 11 뭐 이때쯤에 그래도 한 서너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싸게는 갔다 왔지만 그래도 싼 거라도 어쨌든 조금씩은 쌓이더라고요 마일리지가. 그렇죠. 그 지금 있어요 저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둘 다 있어. 네. 한 번도 10년 동안 한 번도 못 썼어요. 왜 안 쓰셨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뭐 구매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쓰지라고 어떻게 하면서. 쓰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그 마일리지 구매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돈을 내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네. 앱에 들어가면은 마일리지 구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일리지로 어떤 노선에 얼마를 마일리지를 주고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사용 가능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따로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마일리지로 쓰는데 그 항공권이 뭐 100만 원짜리인데 마일리지로는 한 2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80만 원만 결제해도 돼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노선별로 이제 마일리지가 가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짜리 항공권인데 이거를 뭐 5만 마일리지를 내면은 100만 원을 안 내고 탈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마일리지 항공권은 돈으로 환산을 하기가 조금 계산이 복잡할 겁니다. 그게.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 1 마일리지를 아마 39원인가 37원인가로 거기서는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마일리지를 네. 39원? 39원인가 37원인가 예, 아마 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30원만 해서 나 주면 안 돼요? 한번 요청 한번 해보시죠. 그럼 1 마일리지에 30원이면 나 몇십만 원은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줄 생각은 없죠, 그 없죠. 사람들이. 네. 그게 마일리지도 문제가 되는 게 그 항공권을 많이들 사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그 마일리지가 그들도 부채다 보니까 빨리 소진을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뭐 CJ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네. 뭐 물건을 사세요, 영화표를 사세요 이런 걸 해준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하면은 사람들이 안 하는 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마일리지당 뭐 30몇 원, 40원 하는 게 뭐 7, 8원 정도로밖에 가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비행기 탈 때는 좀 해주는데. 그쵸. 아, 그럼 비행기 타야 되겠네 결국. 그래서 다들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비성수기에 인기 있는 노선 타면 가능하겠죠? 그쵸. 보통 그래서 다들 많이 모아서 미국을 가라. 미주 노선을 타라고 많이 하고 아니면은 그냥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일단 남는 거다. 아, 근데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진짜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나 장거리 갈 때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그 이코노미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네. 좀 넓은데 이렇게 좀 등도 기대 보고. 아, 저 예전에 그 대만 한번 가는데 네, 처음 한번 타봤거든요. 네. 그때 아마 대만 국적인가 하여튼 그래서 대만 거라 좀 쌌었었나 봐요. 와, 너무 좋더라. 비즈니스 좋죠. 너무 타본 좋아. 정말 항공기가 그거잖아. 자본주의 끝판왕이잖아요. 아, 너무 좋아.
문 하나로 이렇게 커튼이죠. 문도 아니에요. 커튼 하나로 아,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와 퍼스트가 딱 나눠져 있으니까 최고더라. 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포르쉐 페라리 탈 때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진짜. 너무 좋더라 진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준비한 게 이게 아니었는데 오늘 기업결함이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네. 원래 준비한 건 뭐였죠? 원래는 이제 왜 1분기 때 응. LCC와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실적이 이렇게 좀 극명하게 다르게 나왔나?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보실까요? 아니. 안 보시면 아실까요? 보내요, 다. 네.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네. 그 LCC들은 이번에 역대 최고 실적을 냈어요. 아. 지금까지 LCC 역사 한 10년, 15년 사이에 없었던 엄청난 실적을 냈고 아.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7%가 완전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요? 네, 정확하게 반토막이 난 이유가 하나예요. 물류 때문이에요. 물류. 아. 화물기를 이제 코로나 때 여객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기로 개조를 많이 했고 화물 그때 운송을 화물 많이 운송, 늘렸죠. 운임료 엄청 비쌌죠 그때는. 네. 예. 근데 운임료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반토막 났어.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영업이익도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뭐 자세히 얘기 나올 건 아니겠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는 그 지금 시스템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때만큼은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냐면은 아직까지 편이 공급량이 아. 코로나 이전만큼 아직 올라오지 그렇죠. 못했고 그리고 또 이제 환율 문제도 조금 아, 있고요. 환율 문제. 환율은 좋은 거 아니에요? 환율은 이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0원 올라가면은 네. 원달러 환율 10원 올라가면은 이제 그 장부상으로는 310억만큼의 이제 외환 차손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요 표 하나만 볼게요. 그래프 하나만 볼게요. 네. 원달러 환율 변화를 보면은 이게 네. 작년 앞부분에 이제 작년 초고요.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1,300원대인데 작년에는 1,200원대였거든요. 네. 100원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은 3,100억 정도의 외환 차손이 일단 입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게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항공 산업인데 작년 그 코로나 때부터 화물에 대한 이제 비중을 높이면서 이제는 이 BAI 지수라고 이제 발틱 항공 운임 지수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종 지수 뭐 파생 상품 여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비행기에 사람을 실어서 옮기는 물건을 실어서 옮기는 그런 운송업을 넘어서 이제는 굉장히 복잡한 산업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 네. 오늘 또 마일리지 얘기로 갑자기 또 튀는 바람에 여튼 뭐 합병은 지금 영국에서는 인저운에스나 알짜 노선 빼먹었고 알짜 슬롯 빼먹었고 네. 미국에서는 지금 법무부가 나서서 소송까지 나서고 있고 까불지 마라 이거죠. 일본은 아마 미국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의 그럴 겁니다. 네.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지금 한국의 그 큰 항공사 두 개가 합병하는 문제가 지금 네. 달려 있다. 이렇게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유정훈 기자님, 네. 탈 것에 참 관심 많으시죠? 저는 타는 건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네. 주로 뭐 많이 타셨죠? 네. 그래도 차 많이 탔습니다. 네. 자동차를 제일 많이 탔습니다. 스키 같은 것도 좋아하십니까? 네. 스키도 좋아하고 아. 네, 다 좋아하죠. 서핑도 해요. 서핑. 네. 서핑도 하고 진짜 타는 거 너무 좋아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뭔가 드립이 생각이 나긴 했는데 이 네.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훈 기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SML 오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